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처음, 익숙한 얼굴,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왜 등장했는지 기사로 같이 볼까요? 140kg 김정은, 당뇨 등 기존 약으로 안 돼서 새 치료제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 이런 거 어떻게 알았대?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을 때 140kg인데 현재, 그러니까 빠졌을 때 말고 현재도 약 140kg이라고 추정하는 바, 그것은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어떤 체구나 이런 거를 보면 그래 뭐 당뇨 고혈압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더 심해져서 새 치료를 찾는다. 새 치료제를 찾는다는 얘기는 신현영 의원님, 기존에 쓰던 약으로 이젠 안 되니까 새 거를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악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30대가 아닌 40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10여 년 넘게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예전에 몸무게 보면은 90kg 나가다가 140 나갔다가 또 120이다가 140. 고무줄 체중 변화인데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력, 심근경색의 가족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성 질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 동맥경화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약으로는 조절이 잘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새로운 약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북한에서의 의학적인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당뇨약 중에서도요. 사실은 당을 소변으로 빼면서 살이 빠지는 그런 비만 치료제로 역할을 하는 약들도 출시가 돼서 지금 많이 사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비만약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적고 식욕 억제는 강력한 그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마 그런 약들을 공수해 봐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 술, 담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 주치의가 아마 그 권위에 넘어서는 잔소리나 쓴소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신의 근본적인 생활 변화보다는 약으로 공수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자라는 또 한계적인 상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이 신약이 어떻게 좀 요즘 쓰이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 의원님만 해주실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당뇨약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당뇨약들 중에서는 이 당뇨도 잡으면서 이 비만 치료도 좀 같이 하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찾아봐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체중이 왔다 갔다 고무줄 체중이면 더 위험하다.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체중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땠는지 볼까요? 2012년, 무려 22년 전이죠. 이때는 90kg였습니다. 애떼기도 애뗐지만 확실히 좀 살이 덜 쪘어요. 목도 있고요. 근데 2019년 가면 140kg입니다. 갑자기 지금 50kg이 훅 찐 거죠. 7년 만에 50kg이 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한 20kg 정도 뺐는데 이게 지난 28일, 가장 최근의 모습이죠. 다시 또 살이 좀 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고혈압이랑 당뇨가 체중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체중,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 고혈압 이 얘기인 즉슨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뭐 유고 사태라던가 이런 걸 우리는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북측의 상황에 대해서 뭐 혹여 소요 사태가 빚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후계자 얘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후계자 관련해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북한은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딸 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중. 국정원 북한 후계구도 처음 공식 인정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 딸 주애가 지금 현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국정원이 처음으로 이 후계구도 김주애가 후계자인 걸로 보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믿을 수 있는 정황이 또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식 석상에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네. 데리고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한 몇 년 전에 주목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공식 행사에 자꾸 이렇게 등장을 시킬까?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후계 구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걸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후계 구도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같으나 네. 일단은 아무리 백두혈통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북한 아직 선진화가 덜 돼 있고요. 성인지 부분들도 아직 덜 선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남성이 아닌 여성을 세운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비공개로 계속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건강 상태나 후계구대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고시나 말하자면 이 후계자의 구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좀 그 전시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북한의 붕괴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붕괴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비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정원에서 뭔가 처음으로 이 후계 구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확실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 얘기가 나온 건 사실 꽤 됐죠. 후계자야? 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랑 자주 공개석상에 나왔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네, 지금 쭉 지나가면서 그동안의 모습을 쫙 봤는데 보니까 참 많이 데리고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사실 김주애 위에 오빠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었거든요. 물론 확인이 되지 않은 바입니다. 근데 오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냐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같이 좀 흘러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